옛날 옛적 전라북도 정읍 지역에는 아름다움으로 이름난 옥정호가 있었다. 옥정호는 사계절 내내 변화무쌍한 경치를 자랑하며 호수가 만들어내는 자연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호수에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닌 이 고장을 지키는 수호신의 전설이 숨겨져 있었다.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옥정호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닌 신비로운 힘을 가진 신령스러운 장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옥정호의 수호신인 옥정호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용왕은 옥정호를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뭄에는 비를 내리고 장마철에는 비를 잠잠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인가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과 가축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통에 찬 나날을 보내며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보심 끝에 옥정호 용왕께 제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전설에 내려오는 대로 정성껏 제를 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고 고요한 호수에서 찬란한 빛이 솟아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에 가득 차 호수 주위를 둘러싸고 그 장관을 지켜봤다. 그러자 호수 중앙에서 용의 형상을 한 환영이 나타났고 그로부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걱정 말라. 내가 비를 내려 모든 것을 다시 풍요롭게 하리라. 이 말을 끝으로 용의 형상은 서서히 사라졌고 다음 날부터 호수 주변에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은 곧 끝이 나고 농작물은 싱그럽게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봄이면 제를 올리는 풍습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 전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옥정호와 그 용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안식처가 되었다. 이리하여 정읍의 옥정호는 단순한 자연의 경관을 넘어 그곳에 숨겨진 신비한 전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장소로 남았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깨비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민속, 신앙과 전설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의성의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며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한 젊은 도깨비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 도깨비는 깜빡하고 등불을 놓고 나온 탓에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죠.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고 도깨비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도깨비는 우연히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밤중에 누구인가 찾아온 것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를 본 도깨비는 안심하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가 길을 잃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부엌에서 등을 가져와 도깨비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가렴. 어디를 가든 길을 밝게 비춰둘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잠시 머물러도 좋단다. 도깨비는 할머니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이후 도깨비는 할머니의 집에 서지내며 할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깨비를 무서워했지만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는 점점 도깨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며 자신이 가진 작은 마법으로 마을에 유익한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부르는가 하면 병든 가축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깨비와 할머니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쳐줬고 도깨비는 할머니에게 젊음을 되돌려주는 장난스러운 마법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와 할머니의 독특한 우정을 부러워하며 그들로부터 따스함과 배려를 배웠습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성 마을에는 도깨비와 할머니의 우정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의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오늘날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도깨비의 이야기,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전주 근처에는 은구지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로 유명했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녹음이 짙게 드리워진 숲의 깊숙한 곳에 커다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요술 연못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이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 연을 산 용이었다고 한다. 용은 마을이 괴로운 시기에만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며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이 연못가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면 그들의 간절함이 진실될 때 물결이 빛나며 용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못과 관련된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연못의 5가지 소원이다. 옛날 이 마을에 홍수로 인해 큰 고생을 겪던 때가 있었다. 수확은 거듭 실패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하루는 마을에 미천한 농부가 연못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응답하듯 연못의 물결이 은빛을 띠며 반짝였고 연못 속에서 은구지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농부에게 말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노라. 나는 너희 마을에 5번의 기회를 주겠다. 5가지 소원을 빌되 마음이 청결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농부는 감히 용의 제안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원을 정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염원을 더했다. 첫째 소원은 마을에 더 이상 홍수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바라며, 셋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언제나 평화와 합에 깃들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머지 2 소원에 대해서는 고심이 깊었다. 과연 무엇이 마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 끝에 4번째 소원은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지식을 물려줘 아이들이 항상 지혜롭게 자라도록 달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마을에 다시는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강력한 수호의 상징이 되어줄 벼락을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신념의 나무를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각각의 소원은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마을은 번영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주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과 이기심 없는 소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전주에 가게 된다면 은구지 연못에 들려 이 전설을 떠올리며 잠시 그 고요함 속에서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4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에는 바람의 신을 모시는 작은 포구 사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당은 산과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바람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바람마을에는 독특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을에 축복과 재앙이 함께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바람축제가 있어 매년 이맘때쯤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솜씨를 발휘해 바람을 모티브로 한 연과 깃발, 바람개비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바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최할아버지였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마을의 많은 어른들 중에서 특히 존경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바람신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마을에 닥칠 재앙을 미리 예견하곤 했습니다. 최할아버지의 예감은 대부분 적중했기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바람마을에 전설로만 전해지던 기이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바람은 이전과 달리 무척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포구사당에 가서 바람의 신에게 깊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최할아버지도 이 이상한 바람을 몸으로 느끼곤 곧바로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바람은 그냥 지나치는 바람이 아닐세. 이것은 전설 속에 등장하던 기이한 바람일지 누가 알겠는가. 모두 사당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세. 그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투쟁적인 마음으로 포구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압도적인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멈춘 듯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제의를 준비하고 바람신에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바람의 신이시여, 우리 마을을 보호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드린 후 마을 사람들은 연과 깃발을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바람은 마치 그들만의 언어로 화답하듯 점차 잔잔한 바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바람마을에는 다른 해보다 더욱 풍성한 수확과 함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도 바람마을의 사람들은 최할아버지와의 지혜를 통해 날씨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이한 바람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경험은 바람마을 사람들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바람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저 바람과 함께 살아갈 뿐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며 포구사당은 여전히 진안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그 기운을 느끼고 가곤 합니다. 그리고 바람마을의 후손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바람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니 겸허히 자연을 존중하자.